아침 장터는 언제나처럼 시끄러웠습니다. 호객 소리가 이쪽에서 터지고 저쪽에서 수레 끄는 소리가 들렸죠. 튀김 기름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뒤섞여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로 검은 세단 세 대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차 문이 하나씩 열렸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일제히 내렸죠. 딱 봐도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구두는 반짝반짝 빛났고 양복은 구김 하나 없이 깔끔했어요.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사람들 어디서 많이 본 얼굴 아냐? 아무래도 그냥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정장 차림의 남자들은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시장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을 따라갔죠. 구경거리를 보듯이 말이에요. 저 사람들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시장 한복판에서 저런 차림을 하고 나타나다니. 누군가 빚받으러 온 건가? 아니면 철거 통보라도 하러 온 건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시장 맨 끝에 있었습니다. 허름한 간판이 달린 국밥집 하나였죠. 낡은 나무 간판이었습니다. 한도영 국밥. 페인트는 벗겨지고 전구는 낯빛에도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그 허름한 국밥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구부렸어요. 90도로요. 깊고 오래. 시장 사람들은 그 장면을 숨도 쉬지 못하고 바라봤습니다. 뭐지, 저건? 저렇게 깍듯하게 인사하는 건 대체 누구한테 하는 거야? 회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가장 나이가 들어 보이는 남자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천천히 국밥집 안으로 이동했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노인이 보였어요. 하얀 머리카락에 주름진 손으로 국자를 쥐고 있었죠. 한도영. 사람들이 그냥 국밥 영감님이라고 부르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은 국자를 내려놓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또 찾으러 왔구먼. 사람들 다 보는데. 그의 목소리는 아주 담담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놀란 것도 아니었죠. 그저 예상했다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순간 장터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찾으러 왔다고?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 방금? 잠깐만. 설마 그 회사? 사람들의 머릿속에 한 이름이 스쳤습니다. 뉴스에서, 광고에서, 주식 이야기에서 수도 없이 들었던 그 대기업의 이름이요. 설마 저 노인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런 사람이 이런 데서 국밥집을 하고 있을 리가 없잖아. 하지만 저 사람들의 태도를 보세요. 저렇게 허리를 굽히고 저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눈앞의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죠. 바람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국밥집 간판이 삐걱거리며 흔들렸어요. 그 소리만이 고요한 시장을 깨뜨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 아침으로부터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장 구석 작은 국밥집에서 묵묵히 국자를 저으며 살아가던 한 사람. 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전 이야기입니다. 시장 한 구석 작은 국밥집 안. 아침 5시 반이었어요. 하늘이 아직 푸르게 어두울 때 한도영은 이미 가게에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죠. 낡은 전등이었지만 가게를 밝히기엔 충분했어요. 도영은 커다란 들통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죠. 솥뼈와 양파, 대파, 마늘. 하루를 버티게 해줄 국물이었습니다.
김이 천천히 올라왔어요. 허름한 주방 벽은 김과 함께 눅눅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도영의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다는 듯이 말이죠.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고 소금을 한 꼬집 더 넣었습니다. 불 조절을 하고 파를 썰었어요.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이 시간이 좋았어요.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 혼자서 국물을 끓이는 시간. 세상이 조용할 때 자기만의 리듬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었죠. 사람들은 그를 그냥 이렇게 불렀습니다. 국밥 영감님. 누구도 그의 성을 제대로 부르지 않았어요. 한도영이라는 이름은 주민등록 등본과 가게 구석에 박혀 있는 낡은 도장에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도영은 그게 좋았습니다. 회장님, 사장님, 명예회장님. 그런 호칭들은 이제 필요 없었어요. 그저 국밥 영감님으로 불리는 게 편했습니다. 아침 일찍 찾아오는 손님은 대부분 정해져 있었어요. 장을 보러 나온 할머니들, 밤새 공장을 마치고 나온 노년 노동자들. 6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영감님, 오늘도 일찍 여셨네요. 그럼요. 국물은 새벽부터 끓여야 제맛이지요. 국물은 여기가 최고요. 요즘 애들 파는 것들은 다 싱거워. 도영은 그저 웃으며 국밥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진하게 끓였습니다. 힘 좀 내야지요. 할머니는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도영은 손님의 이름을 거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다리가 아픈지, 누구 손자가 취직을 했는지, 누가 요즘 작물 농사가 잘 안 되는지도요. 아드님 취직 잘 됐다면서요? 아이고, 어떻게 아셨어요? 덕분에 한시름 났습니다. 다행이구먼. 저 월급 받으면 부모님께 맛있는 거 사드려야 합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도영에겐 위안이었어요. 화려한 회의실에서 나누던 차갑고 격식 있는 대화보다 훨씬 따뜻했죠. 여기엔 숫자도 실적도 주가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이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 따뜻한 국밥집에도 빈자리가 늘어나는 시간대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젊은 사람들, 관광객들, 사진을 찍으러 온 사람들은 국밥집 앞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여기 말고 저기 감자탕집 가자. 여긴 좀 감성이 안 사는데. 인스타에 올릴 때가 아니네. 그들은 국밥집을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허름한 간판, 오래된 의자, 기름때가 살짝 남은 스테인리스 테이블. 예쁘지 않았죠. 사진 찍기에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도영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잠시, 아주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운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조금 쓸쓸했을 뿐이죠. 세상이 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맛보다 사진이 중요하고 음식보다 분위기가 중요한 시대가 왔다는 걸요. 하지만 도영은 다시 국자로 국물을 저었습니다. 마치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게 자기 몫이라는 듯이 말이에요. 오후 2시쯤 되면 가게는 한산해졌습니다. 도영은 그 시간에 설거지를 하고 내일 쓸 재료를 손질했어요. 물을 썰고 파를 다듬고 고기를 정리했죠. 손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주름져 있었지만 힘이 있었어요. 77년을 살아온 손이었지만 여전히 묵직한 들통을 들어 올릴 수 있었죠. 가끔 옆 가게 아주머니가 들렀습니다. 영감님, 점심은 드셨어요? 아직입니다. 손님들 다 보내고 먹으려고요. 레이, 그러시면 안 되지. 몸 챙기셔야죠. 괜찮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언제 먹어도 똑같으니까요. 심정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노인은 참 고집이 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품위가 있었습니다.
말투도 행동도 눈빛도요. 그냥 평범한 국밥집 주인 같지 않았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5시쯤 되면 다시 손님이 몇 명 들어왔어요. 퇴근길 노동자들, 시장에서 장사를 마친 상인들. 그들은 국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죠. 역시 이 맛이야. 오늘도 고됐는데 이거 먹으니까 살 것 같네.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체합니다. 도영은 언제나 그렇게 말했어요. 천천히 먹으라고, 급하지 않다고요. 세상은 빨라졌지만 이 작은 국밥집만큼은 느렸습니다. 그게 도영이 지키고 싶은 것이었어요. 저녁 8시가 되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내일을 위해 재료를 준비했죠. 모든 게 끝나면 9시쯤 되었어요. 도영은 가게 불을 끄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시장 뒤편에 있는 작은 셋방으로 돌아갔죠. 방은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도영에겐 충분했습니다. 화려한 저택도 넓은 아파트도 필요 없었죠. 이곳에서 그는 편안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시장 냄새가 들어왔어요. 생선 냄새, 채소 냄새, 사람 사는 냄새. 그 냄새가 좋았습니다. 도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구나.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오겠지. 하지만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어요. 한도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걸요. 자신의 이름이 여전히 빌딩 어딘가에 새겨져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곳엔 사람 냄새가 없었으니까요. 숫자만 있고 실적만 있고 경쟁만 있었죠. 그는 지쳤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진심을 나눌 수 없는 자리에서 미소를 지어도 형식일 뿐인 회의에서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은퇴라는 이름으로요. 그리고 이곳 자신이 태어난 시장으로 돌아왔죠. 여기선 아무도 그를 회장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밥 영감님이었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도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5시 반에 일어나 국물을 끓이겠죠. 손님들을 맞이하고 국밥을 내고 하루를 보낼 겁니다. 평범하고 조용하고 따뜻한 하루를요. 그게 그가 원한 마지막 삶이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시장에 사람이 몰리는 날이었죠. 버스를 타고 온 관광객들, 도시에서 내려온 젊은 커플들, 시장 어느 골목보다 사진 찍는 사람이 많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1시쯤 되자 시장은 북적였어요. 사람들은 이것저것 구경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쁜 간판 앞에서, 오래된 골목 앞에서, 형형색색 과일이 쌓인 가게 앞에서요. 도영의 국밥집 앞에서도 한 무리가 서성였습니다. 스마트폰을 든 젊은이들이었어요. 야, 여기 봐. 완전 옛날 감성 국밥집. 와. 이런 데에서 촬영하면 레트로 느낌 나겠다. 근데 솔직히 여기서 먹을 사람은 없지 않냐? 조회수도 안 나올 듯. 그들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국밥집 간판을 배경으로 사진을 몇 장 찍었죠.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저 배경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밥을 먹을 장소는 아니었던 거죠. 그들 중 한 명이 가게 안을 힐끗 들여다보고 말했습니다. 사장님도 완전 옛날 사람 느낌이다. 드라마에 나오는 단골 단역 느낌. 인정. 완전 타임캡슐 속 인물 같아.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영상을 찍고, 누군가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도영은 가게 안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자로 국물을 저으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죠.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처음도 아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옆 가게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젊은 상인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박진수였습니다. 30대 초반의 청년으로 최신 트렌드 상품을 파는 상인이었죠. 슬림한 패딩 조끼를 입고 손엔 늘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젠 그냥 문 닫으세요. 요즘 누가 이런 데서 밥 먹어요. 목소리가 컸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요. 도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국자를 쥔 손이 살짝 떨렸죠.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랩도 없고, 메뉴 사진도 없고, 카드도 잘 안 된다면서요? 이게 2025년의 말이 됩니까? 주변에서 몇몇이 킥킥 웃었습니다. 진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실제로 국밥집엔 화려한 메뉴판도 없었고 배달앱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도 상인인데 이해가 안 가요. 시대가 변했으면 가게도 변해야죠. 안 그러면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거라고요.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말을 하고 있다고 믿었죠. 옆에서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심정이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아이고, 말은 좀 곱게 하지. 나이 든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여. 아니, 현실을 말한 건데요, 뭐.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죠. 장사는 장사고 시장은 시장이잖아요. 장사가 뭐 그렇게 차갑기만 한 건가. 정도 있고 사람 냄새도 있어야지. 게 배를 채워줍니까? 요즘 세상에 정 가지고는 못 삽니다. 아주머니. 진수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도영은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못 들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옆에서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가슴이 조금 답답했습니다. 화가 난 건 아니었어요. 다만 슬펐죠. 저 청년이 아직 모른다는 게요. 세상엔 숫자로 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효율로만 설명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걸요. 하지만 도영은 특별한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국물을 한번 저었습니다. 그릇을 깨끗이 닦았고 장사를 준비하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았죠.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람은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가르쳐 준다고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고 삶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관광객들은 여전히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자기 가게로 돌아갔고 심정이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시장은 여전히 시끄러웠죠. 하지만 국밥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도영은 혼자였어요.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은 없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잠시 쉬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웃고 떠들고 사진 찍고 물건을 사고요. 활기찬 시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자기 자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그걸 느꼈어요. 시대가 변했다는 걸, 자기가 낡았다는 걸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 길을 선택한 건 자기 자신이었으니까요. 화려한 삶을 버리고 조용한 삶을 택한 건 자기 의지였죠. 잠시 후 심정이 아주머니가 국밥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물병을 들고 있었어요. 영감님, 화 안 나세요? 도영은 국자를 내려놓고 잠시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사람은요, 원래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래도 너무 심했잖아요. 저 친구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어. 괜찮습니다. 내가 사는 법은 그 사람들이 아직 못 배운 거지요. 영감님은 참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한마디 했을 텐데.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깨달아야 변하는 법이니까요. 심정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노인은 참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표면만 보면 그냥 국밥집 주인이지만 어딘가 다른 무게가 느껴졌죠. 그래도 속상하시겠어요. 속상한 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도 합니다. 저 친구 나이엔 저랬던 적이 나도 있었으니까요. 도영의 눈엔 회상이 어렸습니다. 젊은 시절 자기도 저랬었죠. 앞만 보고 달렸고 효율만 따졌고 숫자만 쫓았습니다. 사람 냄새가 뭔지 정이 뭔지 몰랐어요. 나이가 들고 나서야 알았죠.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그날 저녁 국밥집 안은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도영은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가게 문을 닫았어요. 하루가 끝났습니다. 힘든 하루였지만 견딜만 했어요. 그는 늘 그랬으니까요. 뒷문으로 나서며 도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시장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반짝이는 별이요. 도영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모든 게 변할 거라는 걸요. 자기 정체가 드러날 거라는 것도,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도요. 그날 밤 도영은 그저 평범한 국밥집 주인으로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살 거라고 믿으면서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월요일 오후였어요. 점심이 조금 지난 애매한 시간대였죠. 시장은 한산했습니다. 아침 장사를 마친 상인들은 쉬고 있었고 저녁 장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직 바쁘지 않았어요. 도영의 국밥집도 조용했습니다. 점심 손님 몇 명을 보내고 그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허름한 국밥집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낯선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두 소리였죠. 딱딱거리는 깔끔한 구두 소리. 도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자 셋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옷차림새가 범상치 않았어요. 양복은 주름 하나 없이 깔끔했고 넥타이는 단정하게 매어 있었죠. 주변 상인들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시장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으니까요. 청년들은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기 카드 되나요?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존댓말을 쓰고 있었고 태도도 공손했죠. 도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럼요. 요즘은 카드 없이는 장사도 못합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카운터 옆 카드 단말기를 두드려 봤어요. 낡은 기계였지만 작동은 했습니다. 앉아서 기다리시오. 국물은 금방 나옵니다. 청년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스테인리스 테이블 앞에 오래된 플라스틱 의자예요. 그들의 양복이 그 낡은 의자와 묘하게 대비되었죠. 세 명은 말없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허름한 가게였어요. 낡은 전구가 천장에 달려 있었고 벽은 김 때문에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테이블은 반짝이지 않았고 바닥 타일은 금이 가 있었죠. 하지만 청결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어요. 정성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죠. 그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가게 한쪽 벽으로 옮겨졌습니다. 거기엔 먼지가 살짝 내려앉은 액자들이 세로로 가로로 빼곡히 걸려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흔한 옛날 액자인 줄 알았습니다. 가게 주인이 옛날에 받은 상장이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달랐습니다. 야, 잠깐만. 이 이름 봐라.
이도윤이 작게 속삭였어요. 목소리엔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두 명도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죠. 액자 속 글씨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태성그룹 창업자 회장님께 드리는 감사패, 국가산업발전기업 공로패, 기술혁신선도 기업인상. 우리 회사 회장님 성함 그대로인데. 고성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회사 직원이었어요. 그들이 다니는 회사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죠. 그리고 그 회사의 창업주 이름을 그들은 외우다시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데 걸려 있어? 조용히 해. 일단 확인부터 하자. 최민혁의 눈이 빠르게 액자들을 훑었습니다. 상장 하나하나를 읽었어요. 날짜, 이름, 수여 기관, 모든 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회장과 일치했습니다. 1970년, 1983년, 1990년. 회사 역사책에서 봤던 그 연도들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진짜 설마, 이게 정말 그분의 상장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이 국밥집 주인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때 도영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새 그릇입니다. 먼 길 온 손님 같으니 밥은 반 공기 더 넣었습니다. 그의 손이 안정적으로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떨림이 없었죠. 청년들의 눈이 도영을 향했습니다. 그의 손, 그의 걸음걸이, 눈빛. 어딘가 익숙한 위험이 느껴졌어요. 회사 연례 행사에서 멀리서 한 번 본 적 있던 그 모습과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명예회장이 무대에 섰을 때의 그 분위기요. 조용하지만 강한, 말없이도 존경받는 그런 느낌이었죠. 최민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벽에 걸린 저 상들은 사장님 것이십니까? 도영은 잠시 액자들을 돌아봤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스쳤어요. 저 상장들을 봤던 날, 무대에 섰던 순간들, 박수 소리. 다 옛날 일이었죠. 그는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들입니다. 그냥 오래된 인연들이 좋은 게 있다고 하나씩 걸어준 것뿐이요. 그의 대답은 모호했어요. 인정도 부정도 아니었죠. 청년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이거 진짜 그분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여기 계시는 거야? 일단 확실히 해봐야 해. 하지만 그들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예의에 어긋날 것 같았고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들은 국밥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움에 또 한 번 말을 잃었어요. 이 맛, 사내 식당에서도 못 먹어본 맛인데요. 국물이 깊었습니다. 진했지만 느끼하지 않았고 구수했지만 짜지 않았어요. 고기는 부드러웠고 밥은 찰졌죠. 단순한 국밥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러게요. 회사 앞에 이런 집이 있으면 매일 올 텐데. 이런 맛은 오래 끓여야 나오는 맛 아닌가요? 세 사람은 말없이 국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갈, 한 숟갈 떠먹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이 국밥집 주인이 정말 그분이라면, 국내 최고 기업을 일군 그분이 이렇게 허름한 국밥집에서 국을 끓이고 계신다면, 그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왜 화려한 삶을 버리고 이곳에 계신 걸까? 그들은 국밥을 남김없이 비웠습니다. 마지막 한 숟갈까지요. 계산을 마친 후 문을 나서기 직전 최민혁이 다시 한번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상장의 글씨를 읽었죠. 이름, 날짜, 공로 내용,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팀장님께 보고해야 하나요? 이도윤이 작게 물었어요. 일단 위에 올리자. 그분이 맞다면
지금 우리가 엄청난 걸 보고 있는 거니까. 근데 확실한 건가요? 혹시 동명이인이거나 상장 연도를 봐. 저건 우리 회사 초창기 역사랑 정확히 일치해. 동명이인일 확률은 거의 없어. 세 사람은 조용히 국밥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죠. 도영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들킬 줄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직은 괜찮았어요. 확신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날 오후부터 시장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국밥집 영감님이 어느 대기업이랑 연관 있다더라. 뭐? 무슨 소리야 그게? 아까 정장 입은 애들이 가게에서 나오면서 하는 말 들었거든. 회장 어쩌고 하던데. 에이, 설마. 그런 사람이면 여기 안 있지. 백화점이나 빌딩 꼭대기에 있겠지. 대부분은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저 허름한 국밥집 주인이 대기업 회장이라니. 그럴 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소문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작은 파문처럼요. 그날 저녁 회사로 돌아간 새 청년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최민혁이 직접 팀장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명예회장님 관련 긴급 보고건. 내용엔 국밥집의 위치, 상장들의 사진, 그리고 그들이 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메일은 팀장을 거쳐 임원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회장단 회의에서 논의되었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정말 명예회장님이시라면 모셔와야 합니다. 결정이 내려졌어요. 직접 가보기로요. 그날 밤 도영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었습니다. 내일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알지 못한 채로요.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 아침이 왔어요. 시간은 오전 9시 30분. 시장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습니다. 상인들은 물건을 정리하고 손님들은 이것저것 구경하며 걸었죠.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곧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시장 입구로 검은 세단 세대가 천천히 들어왔어요.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번쩍이는 차체, 깨끗한 유리창. 누가 봐도 고급 차량이었죠. 사람들이 하나 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야, 저기 뉴스에서 본 사람 아닌가? 저거 태성그룹 로고 아니야? 차에 붙어 있잖아. 뭐야? 무슨 일이야? 차들이 멈춰 섰습니다. 문이 하나씩 열렸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어요. 5명이었습니다. 50대에서 60대로 보이는 중년 남자들이었죠. 양복 기세는 회사 배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웅성거렸어요. 저 사람들은 누구지? 왜 여기 온 거지? 누굴 찾으러 온 걸까? 그들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단 하나였어요. 시장 골목 안쪽 허름한 국밥집, 도영 국밥이라고 적힌 그곳이었죠.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서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보고 싶었죠. 가게 앞에 도착하자 제일 앞에 서 있던 중년 남자가 멈춰 섰습니다. 장태호 전무였어요. 회사에서 30년을 근속한 베테랑 임원이었죠. 그는 21번 고르고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90도로요. 나머지 임원들도 뒤따라 허리를 굽혔습니다. 일사불란했어요.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이요.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존경과 긴장이 섞여 있었죠. 시장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시선이 가게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도영, 기름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고 서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낡은 조리복. 그저 평범한 국밥집 주인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앞에서 대기업 임원들이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수건으로 손을 닦았어요. 한숨을 작게 내쉬었죠. 또 찾으러 왔구먼. 사람들 많은 데서. 그의 목소리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회장님, 연락도 안 받으시고 주소도 남기지 않으시니 임직원들이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주주들께서도 건강이 어떠신지 계속 묻고 계십니다. 시장 사람들이 소곤거렸습니다. 주주! 회장님? 저 사람들 진짜 그 태성그룹 맞아? 아니, 그럼 저 국밥집 영감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어요. 충격과 혼란이 뒤섞인 얼굴들이었죠. 박진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며칠 전 가게 문 닫으세요라고 말했던 그 청년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그제야 시장 사람들 중 몇몇은 벽에 걸린 액자들을 떠올렸습니다. 창업자 회장께 감사드립니다. 국가산업발전 공로패. 저게 진짜였구나. 장식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상장이었구나.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요. 도영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천천히 가게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햇빛이 그를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더 또렷하게 보였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은퇴하고 나서는 조용히 살고 싶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한 말씀 정도는 직원들에게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들 회장님을 전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도영은 잠시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의자들, 낡은 간판, 매일같이 국물을 비워준 손님들의 자리가 보였어요. 그는 시장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게 앞 햇빛이 비치는 그 자리에 섰죠.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나는 이 시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어릴 때 이 골목에서 군침만 삼키던 아이였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세상에서 제일 큰 호사였던 시절이었지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리지 않았고 힘이 있었죠. 그래서 돈을 벌고 나면 언젠가 이 골목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혼자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도영은 대기업 임원들이 아닌 시장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따뜻했어요. 도영의 눈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훑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던 젊은 상인들, 비웃으며 지나가던 관광객들, 그들의 눈과 마주쳤죠. 내가 만든 회사는 커졌습니다. 빌딩도 생기고 주식도 상장됐지요. 근데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사람 얼굴보다 숫자를 더 많이 보게 되더군요. 주가, 실적, 성장률 다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숫자는 결국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사람들은 숨죽이고 들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물을 글썽였죠.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는 다시 여기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사장님 소리 대신 국밥 영감님이라고 불리고 싶었습니다. 이 국밥집에서 내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서요. 그의 말에 사람들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비웃음은 사라졌어요. 부끄러움과 존경이 뒤섞인
눈빛들만 남았죠. 박진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문 닫으세요. 시대가 변했으면 가게도 변해야죠. 얼마나 무례했던가. 얼마나 경솔했던가. 그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정희 아주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역시 이 노인은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구나. 자신이 느꼈던 그 품위는 진짜였구나. 도영은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무시한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치들이 있지요. 나는 그걸 여러분께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요.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과 감동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표면만 봤는지, 얼마나 쉽게 판단했는지 깨달았죠. 도영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다들 아셨으니 내 정체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예전처럼 대해 주십시오. 회장님이 아니라 국밥 영감님으로요. 그게 제가 원하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의 말에 장태호 전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가끔은 연락 정도는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 정도는 하겠습니다. 도영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치마를 다시 두르고 국자를 들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시장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국밥집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붐볐어요. 시장 상인들, 관광객들, 그리고 대기업 임원들까지 좁은 가게가 사람들로 가득 찼죠. 양복 위에 일회용 앞치마를 두른 임원들이 국밥을 먹는 모습은 묘하게 우스우면서도 감동적인 풍경이었습니다. 도영은 평소처럼 국자를 들고 국물을 저었어요. 손님이 많아도 서두르지 않았죠. 한 그릇 한 그릇 정성껏 담았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이 국밥집에 계시다는 걸 직원들이 알게 되면 매일 줄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도영은 국자를 내려놓으며 작게 웃었어요. 그래서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이곳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면. 도영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말은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는 옆에 서 있던 젊은 상인을 불렀습니다. 며칠 전 가게 문 닫으라고 말하던 박진수였죠. 자네. 진수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라 견딜 수 없었죠. 예, 영감님. 아니, 회장님. 나는 회장님 소리보다 영감님 소리가 더 편합니다. 잠시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긴장이 풀리는 웃음이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죠. 도영은 진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따뜻했어요. 화가 난 것도 원망하는 것도 아니었죠. 자네 말대로 이 가게는 오래됐지요. 배달 앱도 없고 사진 메뉴판도 없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세상에 오래된 것들이 반드시 쓸모없는 건 아닙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건 언제나 최신 유행만은 아니라는 걸 언젠가는 자네도 알게 될 겁니다. 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진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영감님께 정말 무례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도영은 진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괜찮습니다. 사람이 젊을 땐 보이는 것만 보는 법이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깨달았으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진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도영의 눈을 바라봤죠. 그 눈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용서가 있었고 이해가 있었어요. 진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를요.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용서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아는 게 진짜 부자였죠. 도영은 시장 사람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한테 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오늘만 잠깐 반짝하는 예의는 내게 그다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서로에게 잘하십시오. 옆 가게 사람, 단골 손님, 처음 보는 이웃에게요. 내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어떤 시장을 만들지, 어떤 세상을 만들지, 그게 더 궁금합니다. 국밥집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훔쳤어요. 정희 아주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노인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돈과 명예를 다 가졌지만 그걸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사람들에게 화려한 삶이 아니라 따뜻한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장태호 전무가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언제든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오. 임원들이 하나 둘 일어났어요. 떠나기 전 그들은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습니다. 깊고 정중한 인사였죠. 도영은 가게 밖까지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들어 작게 흔들었어요. 검은 세단들이 천천히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봤죠. 현실 같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아침엔 그냥 국밥 영감님이었던 사람이 오후엔 대기업 회장으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자 다시 국밥 영감님으로 돌아왔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여전히 국자를 들고 있는 노인이었어요. 그날 이후 시장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밀어내던 상인들은 옆 가게 사정도 한 번 더 물었어요. 관광객들에게 화를 내던 상인은 먼 길 온 손님들에게 물을 먼저 내왔습니다. 젊은 상인 박진수는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효율만 따지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대할 때도 이웃을 대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했죠. 그는 종종 국밥집에 들렀습니다. 영감님,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오늘도 왔구먼. 앉으시오. 영감님 국밥 먹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국밥이 아니라 자네 마음이 편해진 겁니다. 진수는 웃었어요. 예전과는 다른 웃음이었죠.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밥집 앞에는 변함없이 따뜻한 국물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도영은 여전히 불을 켰어요. 국물을 끓이고 손님을 맞이하고 하루를 보냈죠. 사람들은 아직도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국밥 영감님. 어느 저녁 도영은 가게 문을 닫고 밖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시장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별들이요. 정희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영감님, 후회 안 하세요.
화려한 삶을 버리고 여기 계신 거요. 도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습니다. 여기엔 사람이 있으니까요. 진짜 사람들이요. 정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영감님은 참 대단한 분이세요. 나는 그냥 사람 냄새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죠.